자, 그 윤석열은 천벌 받아야 됩니다. 천벌. 맞아요. 진짜 천벌 받아야 돼요. 진짜 끔찍한 인물입니다. 네.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윤석열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진술이 담긴 녹취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 반발하자 윤석열이 박수치며 웃었다. 김용현이랑 라는 또 진술이 담긴 녹취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드론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이게 추락하기가 쉬웠다는 거야. 오히려. 아, 끔찍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력금을 전달했다. 네. 어제 이거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데 무인기가 날아가면 알만한 사령부에다가 경력금을 다 뿌렸더라고.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인데요. 네. 관련해서 네. 외환 유치와 관련한 정황들 몇 가지만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 현역 장교의 녹취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지난해 10월 11월에 그러니까 VIP 윤석열 얘기하죠. VIP랑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는 녹취록이 있고요. 지난해 10월 11일 대한민국에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 걸쳐 평양에 침투해서 삐라를 살포했다고 했던 그날 이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개조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충격 방지를 위해서 랜딩 폼이라는 부품이 있어야 되는 걸 빼고 거기에다가 전단 살포를 위한 통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게가 무거워져가지고 추락 위험성이 있었다. 또 하나 이걸 개조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2km 상공에서 소리가 너무 커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상공에 가면 우리 무인기 왔어 이렇게 사이렌 울리듯이 일부러 보여준 거죠.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당시에 드론 작전 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심리전단 이 두 군데다가 돈을 300만 원씩 경력금을 보냈어요. 심리전단은 삐라를 뿌리는 곳이고요. 드론 사령부는 말씀드린 드론을 침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력금을 300만 원씩 각각 그 시점에 맞춰서 줬다는 점 이런 점들이 김용현과 윤석열이 의도를 가지고 드론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이건 정황을 진짜 천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 함께 하시는 분인데 너무 인상이 좋아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이거는 욕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욕이요? 네. 개쌍욕 말씀. 아,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해. 아, 진짜 저는 아주 정말 치가 떨립니다. 요즘 이런 보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꾸몄고 실제로 실행을 했다라는 게 끔찍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북한에서 만약에 맞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다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이 일을 모두 도모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본인의 그 영구 집권을 위한 그 쿠데타 찐이 쿠데타로 가기 위한 골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여왔기 때문에 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에 와서 화면을 제가 요즘 돌려보는 게 뭐냐면 김용현이 국회 나와서 맞아. 계엄할 거라고 의심받았을 때 했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돋아. 맞아. 지금 맞아. 나도 보거든. 요즘에 보면 소름 그거 돋아요. 진짜 소름 돋아. 그거 그러니까 보면은. 국회의원들한테 그냥 뭐 배째라식이 아니라 속마음이 이제 읽히잖아요. 맞아.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예. 보이는 겁니다. 그 단순히 무례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맞아. 그러면 끔찍한 인간들. 국회에 나와서 내 입에 담기도 그런데 뭐 가면 병신이지. 맞아요. 그런 말 막 쓰고 했는데 지금 보면 소름 돋아요. 여인형도 그럽니다. 여인형도 예. 그래.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외환 유치와 이 친이 쿠데타까지 연결지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름 윤석열도 국회 그 개원식 안 가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는 막 얼마나 키득거리고 있었겠어. 쟤네 다 끝이다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한테 가서 싸우라 그러고 네. 국회 가서. 아, 끔찍합니다 진짜 외환 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드론 사령부를 뭐 압수색을 아마 내란 특검이 할 가능성이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드론 작전 사령부는 드론도 있지만 무인기도 띄우는데 드론이 저희 방송에 나오는 이런 작은 드론이 아니라 엄청 큰 드론에 거기 이제 휘발유통을 달고 엔진 소리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고도를 굉장히 높이 띄워서 나는데 이걸 고도를 일부러 낮춰서 식별되게끔. 그래서 왜 이렇게 낮추라고 하는지를 이 조종을 맡은 군인이 이렇게 낮게 날면 식별이 돼서 총을 쏘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왜 낮게 날게 하지라고 계속 의심하는데 더 낮게 날아, 더 낮게 날게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추락해서 거기서 뭔가 이제 도발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얘가 다시 돌아와요. 주파수가 멀어지면 다시 회귀하는데 네. 그런 작전들을 계속 펼쳤고 심지어는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놓고 방공 식별 레이더에 식별되도록 일부러 거기 계속 선회를 낮게 막 하고 이게 이제 전쟁 유도 혐의가 이제 있느냐가 관건인데 통모를 하지 않아도요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 외환 유치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네. 일반 이적죄까지 두면 이게 무기징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 일반 이적죄도 무기까지 가는군요. 예, 그리고 미수범도 네. 처벌이 가능하고 이 외환죄는요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요. 네. 윤석열은 여기 어디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네. 못해도 예비 음모도 다 걸릴 수 있다. 네.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진짜 이게 외환 유치에 똑 떨어지는데 법으로 보니까 외국하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맞아. 부분이 적혀 있더라고. 그거는 좀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그렇죠. 볼 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네. 이런 사각지대도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은 외환 유치로 가려면 이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99조에 나오는 일반 이적죄, 이건 구성 요건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넓죠. 네. 근데 여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일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도 다 처벌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길은 없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100% 저는 안보실까지도 연루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안보실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뭐 다룰 때마다 끔찍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네. 아직도 이 모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했거든요. 네. 왜 했냐?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면은 이 무인기 드론을 통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특수 차량입니다. 네네. 근데 이 특수 차량을 폐기를 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폐기를 하려던 것을 오늘 제보를 받아서 급하게 특검팀에다 이걸 보존 조치해달라. 아, 어제 이걸 폐기하려고 그랬대요. 폐기하려고 한 어제. 것을, 네, 그래서 본인 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절대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차량이 안면 인식으로 뒷문이 열릴 정도로 특수 차량이고 근데- 키로수가 6,000km밖에 되지 근데 않습니다. 그걸 폐기해요? 그걸 폐기하려. 그러니까 6,000km밖에 되지 않는 새 차량. 차네. 드론을 이걸로 이제 통제하는 차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본인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와. 빨리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관련자들 휴대폰 다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포리식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심각하네. 드론사에 그 창고 한번 불났던 거 그것도 그 수사해야 돼요. 맞아. 그거 갑자기 왜 불이나? 그러니까 드론 사령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직제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장성 숫자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론 사령부 뭐 이상한 거 막 만들어가지고 별자리를 다시 늘립니다. 그러니까 군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까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인멸을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재 장성 인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돼야 네. 장성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공범들이 곳곳에 독버섯처럼 지뢰밭처럼 어디에 깔려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장성 인사를 잘못했다가는 그 내란에 관련된 자를 승진시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명전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상황을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빨리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가운데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 계속 폭로해줘야 돼요. 기무사 지금 방첩사도 어떻게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지 우리 알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첩사는 보안 중에 특히 더 보안이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박선원 의원님이나 이런 그 국정원 정보 활동을 했던 분들이 고급 정보들을 빼내서 계속 폭로전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폭로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네. 거기에 부역하는 사람도 다 공범이다라는 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실 짓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아주 훌륭한 변호사 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